여러분, 보고 계시는 인물이 복싱 선수라면 믿으시겠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앤디 루이즈라고 하는 이 인물은 전 복싱 세계 챔피언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바로 이 선수의 스타일인데요. 보기와는 다르게 엄청난 스피드를 가진 앤디 루이즈는 빠른 핸드 스피드를 바탕으로 한번 시작하면 끝나지 않는 콤보 펀치로 유명한 인물이죠. 앤디 루이즈는 현재 세계 헤비급 복싱하면 빠지지 않는 인물, 앤소니 조슈아 선수를 상대로 승리하여 WBO 챔피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챔피언이 된 앤디 루이즈는 먹는 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승리의 달콤함에 빠져 파티를 너무 많이 한 탓에 6개월 만에 재경기 패배로 챔피언 벨트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르입니다. 앤디 루이즈는 198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국적은 미국인이지만 멕시코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앤디 루이즈는 영어와 스페인어를 모두 자유롭게 구사했고 멕시코 혈통을 자신의 일부로 여기며 성장했죠. 많은 파이터들처럼 앤디 루이즈 또한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로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도가 조금 지나쳤던 앤디 루이즈는 어려서부터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하도 많이 부셔서 게임기, 장난감 등 새로운 물건을 사주면 일주일도 가지 않아 박살이 났다고 합니다. 현재 앤디 루이즈가 프로복서로 사용하는 디스트로이어, 즉 파괴자라는 별명은 파괴적인 복서를 뜻하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물건을 많이 부셨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에너지가 넘치는 앤디 루이즈는 아버지의 권유로 6살에 가라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허공에 주먹과 발차기를 하는 연습이 대부분이었던 가라데 도장은 물건을 부셔오던 앤디 루이즈의 파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앤디 루이즈는 금방 실증을 느꼈죠. 같은 해 앤디 루이즈가 간 곳은 바로 복싱 체육관이었습니다. 복싱 체육관의 사정은 가라데 도장과 정반대였는데요. 앤디 루이즈는 체육관에 간 첫날부터 스파링을 해왔고 어려서부터 크고 통통한 체격을 가졌던 탓에 5살이나 차이 나는 형들과 스파링을 해야 했습니다. 앤디 루이즈는 경험도 많고 나이도 많은 형들에게 된통 얻어터졌죠. 얻어맞았던 게 서러웠던 앤디 루이즈는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복싱도 하기 싫다고 보챘지만 아버지는 오늘은 너가 얻어터졌지만 연습을 하다 보면 언젠간 그놈들을 혼내주는 날이 올 거다 라며 앤디 주의를 다시 체육관에 보냈고 그것도 모자라 체중 관리와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7살 앤디 루이즈를 공사장에 데려가 막노동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앤디 루이즈는 체육관의 형들을 혼내주는 것은 물론 105승 5패의 전적을 가진 아마추어 복서로 성장했습니다. 올림픽 토너먼트 전에도 참가했었던 앤디 루이즈는 아마추어 시절부터 뚱뚱한 체격에 비해 매우 빠르고 부드러운 콤보를 구사했고 20살의 프로복싱에도 데뷔하여 좋은 전적을 쌓아갔습니다. 여기서 잠깐 복서면 다 어느 정도 빠른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앤디 루이즈의 신체 조건에서 이런 스피드가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는 앤디 루이즈가 프로복싱 데뷔 2년 차에 켄 프랭크 선수와 치른 경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체형의 두 선수이지만 두 선수의 속도 차이를 보면 앤디 루이즈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습니다. 켄 프랭크 선수는 거의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네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바로 앤디 루이즈의 주특기인 콤보 펀치입니다. 빠른 스피드를 가진 앤디 루이즈는 보시는 것처럼 원투에서 그치지 않았고 펀치 7, 8번은 기본일 정도로 매 경기 화려한 콤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이 경기는 켄 프랭크 선수 코너에서 타워를 던지면서 종료되었죠. 그렇게 프로 데뷔 후 4년이 지나 앤디 루이즈는 19승 0패의 복서가 되었고 빠른 속도와 화려한 콤보로 자칫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앤디 루이즈는 타이틀전을 치르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공석이었던 WBO 인터콘티넨탈 헤비급 타이틀을 두고 조 행크스 선수와 싸워 4라운드 멋진 TKO 승리를 하면서 첫 벨트를 거머쥐었고 WBC 북미 지역 타이틀을 보유했던 토르 해머 선수를 3라운드 만에 경기 포기시키면서 2개의 지역급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앤디 루이즈의 다음 목표는 바로 월드 타이틀이었는데요. WBO 전 챔피언이었던 시아 헤이 리아코비치 선수와 경기를 가졌고 10라운드를 꽉 채운 치열한 경기 끝에 판정승으로 승리하면서 앤디 루이즈는 스스로가 월드 챔피언급 복서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앤디 루이즈는 조셉 파커 선수와 WBO 월드 타이틀전을 치루었는데요. 이 경기 관련해서는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6년 WBA WBO 챔피언이었던 타이슨 퓨리 선수는 어느 날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적 고통에 사로잡히고 코카인 사용 또한 적발되어 두 타이틀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잘 아시겠지만 타이슨 퓨리 선수는 최근 복싱계에 다시 복귀하여 저희 차도르 채널에서 소개했던 최고 KO 승률의 헤비급 복서 디온테이 와일더 선수를 꺾고 WBC 세계 챔피언이 된 선수입니다. 어쨌든 다시 2016년으로 돌아와서 타이슨 퓨리 선수가 박탈당한 두 타이틀 중 WBO 월드 타이틀을 두고 당시 WBO 단체의 탑2였던 앤디 루이즈와 조셉 파커 선수가 타이틀전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두 선수는 헤비급 경기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를 보이며 폭발적인 공격을 주고받았는데요. 정말 비등한 경기를 펼쳤지만 앤디 루이즈는 반정패를 당하고야 맙니다. 당시 앤디 루이즈는 첫 월드 타이틀 도전에 실패한 것과 태어나서 첫 패배를 당한 것에 대해 상당히 많은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당시 앤디 루이즈의 나이 27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앤디 루이즈는 예정된 경기에 나타나지 않는 등 의외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훗날 앤디 루이즈는 한 인터뷰에서 당시 첫 패배 이후 슬럼프에 빠졌던 자신의 상태에 대해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앤디 루이즈는 이내 마음을 다잡고 데빈 바르가스 선수와의 경기에서 1라운드 KO로 승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사이 앤디 루이즈에게 첫 패배를 안겨준 조셉 파커 선수는 올림픽 복싱 금메달 리스트에다가 탑 복싱 단체 챔피언 앤소니 조슈아 선수와의 경기에서 패배했고 WBO 월드 타이틀을 빼앗겼죠. 또 하나의 벨트를 손에 넣은 앤소니 조슈아 선수의 다음 상대는 앤디 루이즈가 줄곧 싸우고 싶어 했던 자렐 밀러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자렐 밀러 선수가 약물 검사에서 적발되면서 타이틀전에 공석이 생겼고 시나리오가 딱 맞아떨어진 앤디 루이즈는 자렐 밀러 선수를 대신하여 앤소니 조슈아 선수와 싸우게 됩니다. 마치 영화 로키에서 로키가 크리드와 싸우게 된 시나리오 같네요. 앤소니 조슈아 선수는 타이슨 퓨리, 디온테이 와일더 선수와 함께 헤비급 복싱계의 탑3에 빠지지 않는 인물인 만큼 어느 누구도 앤디 루이즈의 승리를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 달리 앤디 루이즈의 로키 스토리는 현실이 되었고 현대 복싱 역사상 가장 극적인 경기로 기억되었죠. 앤소니 조슈아와 앤디 루이즈의 경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기 초반 앤소니 조슈아 선수는 리치를 이용하여 앤디 루이즈 주위를 돌며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앤디 루이즈는 기회가 올 때마다 카운터 펀치로 반격했죠. 그리고 3라운드 앤소니 조슈아 선수의 콤보가 명중하고 레프트 훅을 끝으로 앤디 루이즈가 다운됩니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일어난 앤디 루이즈에게 위기는 계속되는 듯 했지만 앤디 루이즈가 콤보를 명중하며 분위기는 반전되었고 앤소니 조슈아 선수가 버티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그것도 모자라 다시 일어난 앤소니 조슈아 선수에게 앤디 루이즈는 주특기인 끊임없는 펀치 콤보를 퍼부으면서 앤소니 조슈아 선수가 또다시 다운되는데요. 이 모든 일이 한 라운드에서 일어났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7라운드가 되었습니다. 앤디 루이즈가 10번의 콤보 펀치를 날리고 앤소니 조슈아 선수가 다운됩니다. 다시 일어난 앤소니 조슈아 선수. 하지만 루이즈 선수는 조슈아 선수의 잽을 기회삼아 카운터 콤보를 명중하며 앤소니 조슈아 선수는 또 한 번 다운됩니다. 일어나 코너에 기대보지만 앤소니 조슈아 선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경기 그렇게 종료됩니다. 그렇게 앤디 루이즈는 멕시칸 로키 스토리를 완성하면서 월드 챔피언이 되었는데요. 세계를 열광시킨 두 선수의 경기는 6개월 뒤 2차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앤소니 조슈아는 전 경기에 비해 5kg를 감량한 반면 앤디 루이즈는 전 경기에 비해 7kg나 증량했다는 것입니다. 앤소니 조슈아는 강력하고 빠른 콤보를 가진 앤디 루이즈를 감안하여 가벼운 체중으로 더 많이 움직이겠다는 전략이었으나 앤디 루이즈의 증량에 대해서는 모두가 의문을 품었고 일각에서는 1차전 승리에 도취해 연습을 게을리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두 번째 경기는 앤디 루이즈에 대한 실망만 남겼죠. 유난히 움직임이 가벼워 보이는 앤소니 조슈아 선수는 좋은 풋워크를 보여주며 계속 거리를 유지했고 기회에 따라 거리를 좁혀 클린치 플레이를 하는 등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앤디 루이즈는 앤소니 조슈아 선수를 따라다니다 지쳐버렸고 앤소니 조슈아의 클린치 작전에 반격하는 모습과 정타 콤보를 명중시키는 모습도 보여주기는 했지만 결국 앤소니 조슈아 선수의 움직임을 잡지 못하고 앤디 루이즈는 약이 바짝 오른 채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훗날 앤디 루이즈는 인터뷰에서 1차전이 끝난 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고 파티를 너무 많이 했다 라고 고백했으며 몸이 무거워 콤보 펀치를 던지는 게 벅찼다고 밝히기도 했죠. 그렇게 앤디 루이즈의 로키 스토리는 하룻밤의 꿈처럼 지나가 버렸고 앤디 루이즈는 앤소니 조슈아 선수와 3차전을 가지겠다고 말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은 통통한 체형과 외모를 가졌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폭발적인 스피드를 가진 그리고 잠시지만 세계 정상에 올랐었던 앤디 루이즈 선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앤디 루이즈의 짧고 달콤했던 정상에서의 자리는 6개월 만에 막을 내렸지만 아직 30 초반의 나이인 만큼 다시 마음을 다잡고 돌아와 언젠간 다시 챔피언이 되는 앤디 루이즈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